안녕하십니까. 긍정적 행동 지원 사이버 강의를 맡게 된 초등특수교육과 이재호입니다. 이 강좌는 초등특수교육 전공 또 중등특수교육 전공 학생들을 대상을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강좌에 대한 소개와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 강좌는 이제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행동 수정 이론에 기초한 행동 지원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양명희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으로서 학지사에서 출판한 교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수업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교재에 근거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수업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꼭 교재를 구입하시거나 또 구하셔서 그렇게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간단하게 그러면 주 교재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의 내용이 곧 이 강좌의 내용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이 책은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책은 크게 3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1부는 행동 지원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행동 지원의 개념의 변천 과정과 또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2부에서는 행동 이론에서 출발한 행동 지원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또 문제 행동에 대한 접근을 개별화하는 데 필요한 행동의 기능 평가, 또 가설 세우기, 또 행동의 정의와 목표 세우기, 또 행동의 관찰과 측정 방법, 또 그래프 그리기와 자료 분석, 또 개별 대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실제 문제 행동에 그 행동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문제 행동의 예방 방법, 또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, 또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는 방법,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, 또 행동의 일반화와 유지 방법, 또 자기관리 기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단히 이 전체 교재의 목차를 살펴보신다면은 이제 오늘 하게 될 이제 행동 지원의 기초 부분에서는 행동 지원의 이론적 배경, 또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또 두 번째 2장에서는 이제 행동 문제의 개별화에 대한 이슈로서 3장에서 행동의 기능 평가와 가설 세우기, 또 4장에서 행동의 정의와 목표, 또 5장에서 행동의 직접 관찰과 측정, 또 6장에서 그래프 그리기와 자료의 시각적 분석, 또 7장에서 개별 대상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이제 8장에서부터 문제 행동을 예방, 또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, 또 새로운 행동의 습득, 또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의 감소, 또 행동의 일반화 및 유지, 또 자기관리 기술과 인지적 행동주의의 중재라는 것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그 기법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간단하게 책의 목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, 오늘 이제 배우게 될 내용들은 이제 행동 지원의 이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제 12페이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, 본 강의에 대한 내용들은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어떤 과제나 또 어떤 그 평가 기준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본 수업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를
적절히 도입하여서 기출 문제에 대한 풀이 이외에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어떤 그 활동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. 특히 또 이제 사이버 수업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수강하는 시간 이외에 또 그 온라인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학습 활동 글쓰기를 하는 시간까지 모두 수업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 강의가 끝날 때마다 기한 내에 반드시 그 학습 활동 글쓰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한 강좌당 사이버 강의의 특성상 2주의 수강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2주 이내에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출석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기한 내에 들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정상 이제 출석이 인정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 수업이 열리는 그 기간 내에 수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행동 이론의 발전, 또 행동 이론의 주요 인물 소개, 또 행동주의 절차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두 번째로 행동 지원에 대한 접근의 변화 부분에서는 이제 관련된 용어와 행동 수정에 대한 용어, 또 응용 행동 분석의 새로운 등장, 그리고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행동 지원의 기초에 있어서는 개별화된 행동 지원 교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, 또 행동 지원에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한지, 또 행동 지원의 절차는 무엇인지, 또 행동 지원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 지원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본 시간에 이제 학습하게 될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행동 지원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. 또 두 번째는 이제 행동 지원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행동 지원의 윤리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교재 우리 12페이지에 보시면 본 장에서 이제 주요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핵심 용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행동 수정에 대한 용어입니다. 그래서 behavior mod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번역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시면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행동 원리를 적용해서 인간의 부적응 행동을 감소 또 제거하고 이 적응 행동을 습득하고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뒤에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행동 수정의 방법들이 강화라든지 벌이라든지 타임아웃이라든지 그런 기법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Applied Behavior Analysis, 그래서 보통 ABA 그렇게 또 줄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행동 수정의 어떤 개념을 좀 더 이제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그 행동 원리를 그 특정 행동에 적용해 보고 또 그 행동 원리가 실제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고 또 행동의 변화에 따른 또 다른 중재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하는 모든 과정이 이 응용 행동 분석에 포함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
우리 교과목 제목이기도 하죠. 행동의 기능 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사용해서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재구성하고 또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고 또 문제 행동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하는 그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시험에서 뭐 답안으로 나오든 또 우리가 이제 문제 안에서 뭐 개념으로 나오든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은 뭐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고, 또 실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답안이 된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본 장에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그러면 교재 1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행동 이론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행동 이론이라는 거, 뭐 사실 인간의 어떤 그 행동들을 뭐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어떤 학자들이나 이론들은 있었는데, 이런 그 행동 원리와 행동주의 절차를 합쳐서 우리가 행동 이론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행동 이론의 발전 과정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큰 어떤 그 흐름으로 대여섯 가지의 흐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실증주의.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콤테가 이제 처음 제안한 그런 이제 것들이 되겠고, 그 이후에 이제 그 찰스 다윈의 뿌리를 둔 동물 심리학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인간으로 이제 직접 실험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물로 실험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원리들을 인간에 동일하게 적용시키고자 했던 것이 이 동물 심리학이 되겠습니다. 또 그 다음에 발전한 것이 이제 기능주의, 우리가 이제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 또 반응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파블로프라고 하는 그 이제 학자의 어떤 그 이론이 또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. 파블로프의 이제 그 개 실험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유명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이후에 이제 또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스키너라고 하는 그 미국의 학자가 이제 그 행동주의를 좀 더 이제 그 이제 세련되게 발전시킨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13페이지, 14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행동 이론의 이제 주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고전적 또 반응적 조건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생리학자였던 이 이반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제 개들의 어떤 소화 기관을 연구하다가 어떤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그 개가 이제 그 음식물을 보면 이제 침을 흘리는 뭐 그런 것들을 약간 이제 인간이 조작적으로 이제 해서 어떤 그 습관을 만드는 뭐 그런 실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용어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신다면은 이제 무조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unconditioned stimul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, 이제 뭐 중립 자극, 우리가 이제 neutral stimulus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조건 반응은 뭐 conditional 뭐 response 뭐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항상 이 S라고 하는 자극과 이 R이라고 하는 반응이 이제 그 절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떤 음식이라고 하는 자극을 주면 우리가 이제 뭐 군침을 흘린다든지 뭐 이런 반응 뭐 이런 식으로
항상 이 인간의 행동을 이 자극과 반응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행동주의의 주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뭐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파블로프의 실험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조건화라고 하는 건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을 걸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조건화 이전의 단계에서는 이 강아지에게 음식을 주었을 때 이제 무조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는 침이 이제 무조건 나오게 되겠죠. 그래서 무조건 자극, 무조건 반사, 뭐 무조건 반응이 될 수가 있겠고, 그 다음에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뭐 박자를 맞추는 그런 그 기기에서 소리는 사실 개에게는 뭐 어떤 영향을 주진 않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성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중성 자극. 그런데 이제 그 조건화 과정, 이제 음식을 주면서 이 메트로놈 소리와 이제 함께 어떤 그 주는 연습을 몇 번 했더니 이제 강아지가 당연히 이제 음식을 주기 때문에 침을 흘리기 시작했죠. 그래서 이제 조건화라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 음식과 이제 그 크게 관련 없는 이제 메트로놈의 소리만을 자극했을 때에도 이 강아지가 침을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제 파블로프의 고전적 실험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관련 내용들은 14페이지, 15페이지에 이제 침과 이 이제 음식과 그 다음에 그 메트로놈 소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자극과 반응의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응용되는 분야에서는 이제 흡연이라든지 과식이라든지 뭐 폭주 뭐 이런 영역들에 있어서 행동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고전적 반응적 조건화를 응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자는 이제 그 션다이크라고 하는 학자의 그 시행착오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고양이의 어떤 그 퍼즐 박스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그 행동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어떤 그 시도들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시행착오 끝에 우리가 어떤 그 성공하는 법을 이제 그 찾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연히 찾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,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이제 거치고 나면은 계속해서 이제 뭐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이제 그 방법을 설정하게 되겠죠.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 션다이크의 시행착오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의를 보시면은 이 자극과 반응의 결합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일수록 강화된다는 것이 이 효과의 법칙이 되겠고, 또 행동주의 원리의 정적 강화나 이 벌의 원리와도 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그 퍼즐 박스에 넣어 놓고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제 그 눌러야만 이제 박스가 열리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죠. 그러면은 이제 고양이가 처음에는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막 발버둥도 쳤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가 어떤 부분을 딱 쳤더니 이제 그 박스가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뭔가 시행착오나 뭐 그런 오류 없이 바로 이제 그 박스를 여는 방법을 터득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뭐 초반에는 뭐 거의 이제 그 시도하는 어떤 탈출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이제 점점점 그 시도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어떤 행동주의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고, 특히 이제 이런 실험들을 우리가 이제 효과의 법칙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
그 자극의 결과가 효과적이라면은 아주 만족스럽다면은 이제 그 강화가 된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. 강화가 된다는 말을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행동이 다음에 또 발생할 확률이 크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실험을 통해서 이제 또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연습의 법칙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결합이 특히 강화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 교재 16페이지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제 미로를 이제 통과하는 그런 G 실험을 했더니 50번 정도 이제 미로를 통과한 G는 훨씬 이제 그 20번 통과한 G보다 미로를 탈출하는 시간이 짧게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준비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어떤 행동 당위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결합이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 결합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이제 배가 고프지 않은 G보다 당연히 이제 배가 고픈 이제 G가 훨씬 이제 음식물을 찾아 나서는 그런 미로의 어떤 그 효과가 훨씬 더 이제 크다라고 보는 것이 이 이제 준비성의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자극 반응 심리학이라는 그런 이론을 창시했습니다. 그래서 직접 관찰한 자료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도 사실 그 쓸모가 없다.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모든 감정적인 반응은 다 이제 조건화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그 왓슨의 실험은 특히 이제 우리 교재에도 나오시지만은 그 알버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제 유아의 반응을 좀 조건화 시켜 가지고 그 이제 어떤 부드러운 어떤 그 물체에 훨씬 더 이제 그 두려운 감정이 없어지는 뭐 그런 실험을 한 경우도 이 자극 반응 심리학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에서 봤던 반응적 조건 형성과 이제 조작적인 내용이 이제 추가된 것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반응적 행동은 자의적인 통제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이 조작적 행동은 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스키너도 역시 G 실험을 진행했는데요. 그 우연히 상자 안에 지렛대를 밟으면은 먹이가 나오도록 그런 이제 G 실험을 해서 그 이제 반복적으로 이 G는 이 지렛대와 이제 음식이 나오는 어떤 그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누르면은 음식이 나온다.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기능적 관계다라고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이제 유관 관계에 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그 반두라의 관찰 학습이 있습니다. 이제 관찰 학습은 말 그대로 이제 모방의 어떤 그 다른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. 고전적 또는 조작적 조건화 과정과 이 관찰 학습의 결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이제 변화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반두라의 관찰 학습은 추후에 사회 학습 이론으로 발달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켄바움의 인지적 행동주의 중재라고 하는 것이 또 그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지적 활동이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행동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. 그래서 이제 아동의 사고를 변화시켜서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이 인지적 행동주의 중재가 되겠고
우리 교재 이제 20페이지에 보시면 이 인지적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어떤 예시로서 그 이제 자기 교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 스스로 우리가 뭐 선생님이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중얼거리거나 말하면서 학습에 일어나가는 것이 이 자기 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5가지 단계 또 이제 주요 내용들이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13장에서 인지적 행동주의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살펴보도록 하고, 이런 자기 교수 21페이지에도 나오지만은 자기 기록, 뭐 자기 관찰, 자기 평가, 자기 강화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초인지, 우리가 이제 메타커그니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럼 초인지가 뭐냐, 메타인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죠. 그래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다.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13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행동주의 절차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이제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어떤 전략들은 강화와 벌이 있다.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 강화에도 보면은 그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벌에도 보면은 이 정적 벌과 부적 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플러스 정적인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부정적인 거냐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개념이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, 첫 번째로 이제 정적 강화는 이제 후속 결과가 긍정적이면은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점점 증가한다, 점점 유지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발표를 해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발표하는 횟수나 어떤 그 빈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. 이런 것들이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정적 강화물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부적 강화는 이제 행동의 결과로 이제 부정적인 자극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역시 행동이 증가하거나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다 같이 청소를 하는데 뭐 오늘 뭐 청소를 잘 깨끗이 안 하는 친구들은 뭐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.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들 그 이제 청소를 안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화장실 청소라고 하는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정적 벌은 이제 벌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하는 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행동 뒤에 이제 부정적인 자극이 제시돼서 이제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하면은 정적 벌, 또 부적 벌은 행동 뒤에 어떤 긍정적인 자극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이 부적 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속어는 이제 강화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행동을 점점 이제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특히 이제 장애 학생들의 우리가 이제 문제 행동을 소거할 때 뭐 다양한 방법들이 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자극 통제는 이제 행동 이전에 어떤 행동과 선행 사건 간에 예측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고, 또 이제 모방은 이제 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관찰하는 아까 나왔던 그런 반두라의 어떤 그 관찰 학습과 개념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 형성의 원리에 있어서는 이제 목표 행동에 점점 더 근접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강화하게 되고, 또 목표하는 행동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 이 행동 형성의 원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이제 교재 22페이지로 가서 그 행동 지원에 대한 접근의 변화에 대해서
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행동 지원에 대한 용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구행동 수정, 이제 현 긍정적 행동 지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행동 치료, 뭐 행동 요법, 행동 수정, 행동 관리, 행동 지도 뭐 이런 유사 용어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, 뭐 행동 수정은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행동에 적용하는 모든 원리나 이 이제 내용을 행동 수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모든 행동을 우리가 다 이렇게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비판을 좀 받게 되면서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게 되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응용 행동 분석. 아까 이제 ABA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거는 이제 문제 행동 수정의 어떤 내용 플러스 이것만으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별화의 원리를 같이 적용해야 된다.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, 또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그 최근의 과정이고 요즘에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그냥 통으로 이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은 응용 행동 분석의 내용과 또 행동 기능 분석, 또 문제 행동을 이제 예방하는 원리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응용 행동 분석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까 ABA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규칙적인 행동 원리, 또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행동 측정 방법, 또 학생 변화에 따라서 그 다른 중재를 결정하기 위한 이제 평가 방법이 이 이제 응용 행동 분석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용어들을 하나하나 떼서 좀 살펴본다면은 응용이라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 실제 상황에서 행동을 다루는 것이 되겠고, 또 행동은 이제 표면화되어서 나타나는 행동을 다루게 되겠고, 또 분석이라는 것은 분석적 행동주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런 그 응용 행동 분석의 특징을 25페이지 교재에 보시면은 베어와 올프 또 레슬리라고 하는 학자는 총 그 이제 7가지로 제시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뭐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신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실용적이다. 두 번째는 활동 중심이다. 세 번째는 분석적이다. 또 네 번째는 기술을 강조한다. 또 다섯 번째는 개념적으로 체계적이다. 또 여섯 번째로는 효과적이다. 또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일반화의 어떤 효과를 최대한 그렇게 지향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종 이번 장에서 또 우리가 이 어떤 그 강좌에서 다루게 되는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한 소개 개념이 이런 행동 지원이나 응용 행동 분석의 어떤 폐단이라든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발의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긍정적 행동 지원의 이제 역사와 또 주요 학자, 또 이제 행동 지원의 어떤 그 변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 긍정적 행동 지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상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 1강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